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쉽게 말해서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서 바이오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고 제조 공장입니다. 여기는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가 아니라 만들어진 약을 얼만큼 싸고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느냐 하는 양산 공장입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기존에 그 신약 제조하는 회사들이, 그러니까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만든 그 신약을 위탁 생산해 주는 게 주업이죠. 그래서 생산 캐파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생산할 수 있는 신약의 종류가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제5공장까지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4공장까지는 완공이 됐고 5공장은 향후에 더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동하고 있는 건 4공장까지고요. 모두 송도에 있습니다. 생산량은 어마어마하죠. 이 3만 리터 첫 번째 1공장이 2012년에 준공을 해서 생산을 시작했는데 그 이후로 10여 년 만에 생산 캐파가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입니다. 여기다가 지금 5공장마저 약 2조 원을 들여서 추가로 건설을 하겠다고. 이게 4공장이 완성되자마자 파일럿 양산을 하기 시작하면서 바로 5공장을 제조하겠다고, 건설하겠다고 말을 할 정도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공장을 돌리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이 바이오에 대한 수요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요가 많은 그런 시기라는 뜻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이 대부분 다 노인국가화 되면서 약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약을 기존의 신약을 개발해서 소수에게 먹이는 게 아니라 이 신약을 계약 기간이 끝난 신약들은 빠르게 라이센스를 카피해서 이 카피약이죠. 카피약을 얼만큼 진짜와 동등한 효능으로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지가 이런 바이오시밀러 업체들의 어떤 경쟁력이랄까요? 그런 게 돼버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바이오 분야의 삼성전자가 해도 과언이 아니죠. 말 그대로 공장에 전기만 들어가면 이 생산 라인을 통해서 이 복제약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바이오시밀러 그 약들이요. 이 생산량을 다른 전 세계 경쟁국가, 경쟁업체 어느 기업이랑 비교해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는 따라가기는 어려울 정도로 생산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 캐파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만큼 얼만큼 이 생산 수주를 잘 해오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거죠. 지금 이재용 회장이 주요 바이오 기업 리더들을 많이 만나고 다니십니다. 그도 그럴 게 이 바이오 리더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자신의 어떻게 보면 삼성 이 바이오로직스가 이 바이오 업계에서는 후발주자인데 자신들의 생산 캐파를 알려주고 여기에 수주할 수 있는 그들의 신약을 그 바이오시밀러의 대상이 되는 그런 약들을 많이 잡아와야 하는 거죠. 수주를 해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업체들 중에 스타트업 같은 데는 직접 투자도 합니다. 삼성그룹의 투자 관련된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우회적으로 투자도 하고 하면서 일감을 받아오고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하면서 워낙 생산량이 많은 공장이기 때문에 송도 공장들이, 공장 1공장부터 4공장까지 지금 현재 돌아가고 있는 공장이 4개인데 이 캐파들을 4공장 같은 경우는 단일 공장으로도 아마 세계 최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이 4공장을 다 합치면 전 세계 웬만큼 큰 글로벌 제약사를 다 합쳐도 생산량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는 나라가 됐죠. 그래서 지금은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생산 캐파를 얼마만큼 많이 회전시킬 수 있는, 가동시킬 수 있는 수주를 하느냐, 이게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를 보면 지금 현재 이 CDMO 발음이 왜 이렇게 꼬이죠? CDMO라고 하는 이 위탁 생산, 이게 전체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제로 이 CDMO 쪽에서 이제 많은 수출을 해오면서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실적도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회사로 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신약 개발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를 지분을 바이오젠으로부터 모두 사들이면서 100% 지분을 보유하게 됐고, 향후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자체적인 이 삼성 에피스 쪽을 통한 신약 개발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됐어요. 이게 나름대로 삼성이 독자적으로 이쪽 그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이 생존을 담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삼성 바이오에피스를 상장시키고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지분 가치도 올라가고 또 모회사인 삼성물산의 기업 가치도 올라가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작년 매출액, 올해 1분기 매출액만 보셔도 작년보다는 늘어나고 작년 4분기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덜 줄어든 편이긴 한데, 어차피 4분기 쪽하고 1분기하고는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오히려 1분기가 이러한 그 재고를 축소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적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작년 동기인 작년 1분기랑 올해 1분기랑 비교했을 때는 매출액이 40%나 늘었다는 거죠. 물론 단기 순이익은 줄었지만 그래도 매출 내용을 이만큼 키울 수 있었다는 건 그만큼 이쪽 시장이 또 공장 가동률이 꽤 높다는 것을 담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최대주주는 삼성물산과 삼성전자, 그리고 이 둘이 전체 지분의 약 70% 정도를 갖고 있죠. 74% 정도를 갖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실제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실적이 좋아질 거다 나빠질 거다 하는 것을 이 경영진 측이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때를 정해서 아마도 이 기업 구조, 그러니까 삼성 그룹의 지배 구조 개편하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사용할 가능성이 커요. 지금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그 글락소스미스클라인처럼 이렇게 세계적인 굴지의 이 다국적 제약사와도 거래를 하고 있고, 이들로부터 장기 계약, 이번에도 이 계약 조건이 좀 바뀐 것도 이제 추가 수주를 한 거죠. 2020년에 계약을 해서 2028년까지 약 8년 동안 장기 계약을 맺고 생산을 위탁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계약을 맺게 되면 장기 계약을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일감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자,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과 함께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이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물산은 이재용 회장이 지금 이때는 부회장 때가 2020년 그때고, 지금 2023년에 봤을 때 지분율은 조금 차이 날 수 있어도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똑같죠. 구조는 똑같고, 이 삼성물산이 실질적인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이 자회사들 삼성전자나 삼성생명을 지금 갖고 있는 지분이 너무 낮기 때문에 지배구조 이 최상위 지주회사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법상 보유 자회사에 대한 보유 지분량이 너무 적기 때문에요. 근데 이거를 그 안정적인 지분을 받아서 진짜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그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조 단위의 돈이 들어가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들이 이 이건희 회장의 상속세도 지금 10조 원 가까이 되는 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한 부담도 또 가중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주회사 개편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삼성물산이 지주회사 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삼성전자 쪽 이런 계열 제조회사들과 삼성생명이라는 금융회사, 삼성화재나 삼성카드 이런 금융회사들을 하나를 두 개의 큰 덩어리로 나눠서 제조 쪽 그러니까 지주회사 하나랑 금융회사 쪽 지주회사, 이 금융 전문 지주회사 이 두 가지로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금산분리법에도 걸리지 않고, 그래야 이재용 회장 쪽이 삼성 지주회사를 통해서 전자 쪽과 생명 쪽 양쪽을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를 만드는데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지만 조 단위의 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엄두를 못 내고 있죠. 그런데 이럴 때 이 삼성그룹이, 이 삼성물산이 최대주로 있는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나중에 이 전자도 31%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주회사 개편에 있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가 향후에는 궁극적으로 이 삼성그룹 내에서 가장 비싸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미국에서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미국의 반도체 패권주의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이 삼성이 좀 영업도 그렇고 매출도 그렇고 제동이 걸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 이런 수익률 면에서 타겟책은 역시 바이오 쪽을 키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재용 회장도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영업을 같이 띄워주거나 이러한 뒤에 힘을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90만원대에서 75만원 요 사이에 좁은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이 갇혀 있는 이유가 말 그대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 시기가 언제냐 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희 회장 상속세도 다 내야 되고 그 이후에 지주회사 개편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 비용이 오너일가가 최소화되게 하는 구조로 만들기 위해선 삼성전자의 주가는 떨어지고 이 물산의 주가는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돼야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 반도체 칩스법을 내놓고 하면서 이 중국 반도체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접근을 제한을 두고 규제를 하고 있는 이때가 또 지배구조 개편에 가장 유리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의견들도 나오긴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삼성그룹 자체가 이재용 회장도 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 기업 가치의 그 가치를 이제 조작을 하다가 걸려서 그것 때문에 감옥을 간 전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짓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위험한 짓을 하지 않고 다른 방편으로 한다면 역시나 시장에서 가치가 결정되도록 만드는 방법을 쓸 수가 있겠죠. 그런 면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장기적으로 이 삼성그룹 내에서 삼성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핵심 키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 주가가 재평가되는 기회가 있을 거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